청해진 해운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계자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수습과 그 책임을 물어 35억여 원을 유대균 씨한테 청구 소송을 했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유대균 씨가 직접 관계가 세월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2002년부터 13년간 세모그룹에 있으면서 월급과 특허와 관련해서의 이익금을 73억여 원을 받아갔으니 그거에 대한 회사로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으로 반납하라라고 명한 게 7천만 원 정도, 7,500만 원 정도를 한 것이지 이게 유대균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침몰과 관련해서 마치 이것과 관련한 구상권 개념에서의 7,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호하게 기사를 씀으로 인해서 마치 제목만 보면 청해진 해운과 그렇지. 유대운이 세월호와 직접 관계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7,500만 배상하라 이렇게 내린 것처럼 페이크 기사 비슷하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국가가 세월호 인양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를 청해진에서 받아야 되는데 일단 청해진에 돈이 없어. 근데 유대균이 청해진에 갚아야 되는 빚이 있어. 그래서 국가가 유대균 씨한테 35억을 네가 내놔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미 청해진이 유대균 씨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했기 때문에 유대균 네가 갚아야 될 돈은 7,500만 원이야. 이렇게 판결 내려준 그렇죠. 거죠. 너무 깎아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관련이 전혀 없다라는 만 원 정도면은 겁니다. 땡을 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류한 재산 자체에 어느 정도 포함이 많이 돼 있겠죠. 예, 그 부분이. 그만큼 옮겨가는 거죠. 그걸 정부가 갖고 가겠다는 얘기니까 압류한 전체 재산 중에. 그러니까 일단 세월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지 법원이 말하기를 2002년부터 13년까지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 해운을 비롯한 세무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천만 원을 받아갔다. 이 중에 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횡령죄로 일부 기소돼서 2년형을 받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유대균은 전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게 판시한 게 없어요. 네. 이것도 국가에 반납한 게 아니에요. 청해진 해운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해진 해운을 이제 정부가 뭐 압수하든 어쩌든 해서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공탁 걸어서 이건 정부가 받아간 게 아닌 거죠. 애초에 이 정부가 이 사건의 유병헌 일가를 마치 주범으로 몰 것처럼 해놓고 맞아. 그 재산 자체를 뭐 전부 다 출시를 해서 뭐 손실 비용 내지는 인양 비용 같은 걸로 쓰겠다, 뭐 엄벌을 하겠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처음에 분위기가 했잖아요. 그거였죠. 근데 이거 자체를 보니까 애초에 얘는 세월호하고 연관된 기소 자체가 없네. 그냥 개인적인 횡령죄로 기소된 거네. 유대균이? 근데 횡령죄도요, 꽤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건데, 보세요. 2002년부터 2013년 사이에 무려 11년 동안 이 계열사 7곳의 상표 사용료가 급여 명목으로 가져간 거, 이사나 뭐 대표겠죠. 그 급여 명목 73억 중에 부당하게 챙긴 게 겨우 법원이 판단한 게 7,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죄가 없는 거죠.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겨우 7,500만 원이라면 거의 죄를 안 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추정하는 것처럼 의심하는 것처럼 정부가 봤을 때 유병헌 일가에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이렇게 더 씌워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럴 수가 있거든. 모든 사건이 그런 형태로 흘러가잖아요. 정상적으로 받아간 급여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받아갈 수 있는 몇 퍼센트 정도를 이놈들 나쁜 놈들로 만들려면 얘네들 했었던 횡령이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없는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막 씌워지는 그 나쁜 이미지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판단해 준 것이 어쩌면 굉장히 정확한 어떤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아까 송 작가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사건 초창기 때 모든 범인을 청해진과 유병헌으로 몰아가려던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막 다 받아내겠다 온갖 했지만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7천만 원 정도가 세월호 사건의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지금 7,500만 원이 횡령을 했다고 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에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금액이 너무 적구나. 예, 너무 적어요. 2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와 위자료를 청구해야 됩니다. 자, 유병훈 씨. 받을 게 생긴 거야. 유대균 씨가 받을 게 더 많아요. 제가 볼 땐. 하루에 10만 원씩 잡아도 얼마입니까? 이게 그 억지로 죄목이 없다 보니까 횡령으로 집어넣긴 했는데 그 주된 횡령 방법이 그거거든요. 세월호 이름을 지가 지어줬다는 거야. 유대균이가. 유병훈 회장 아니었어? 아니 뭐 유병원이 했는지 뭐 그쪽 그래서 집안에서 그 세월호라는 이름을 쓰는 조건으로 해서 운행을 할 때마다 돈 1,000만 원씩 챙긴 거야, 이름값으로. 근데 그 돈이 쌓여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그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뜯고 저런 식으로 뜯고 해서 돈을 뜯어갖고 갔는데 횡령이라고 고소는 했으나 법적으로 횡령이 아닌 거예요. 정당한 상표 가격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문 거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걸로 해갖고 다 이걸 무죄로 다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73억 9천만 원을 받았다는 자체 안에서 실제 횡령으로 드러날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된 거고 그나마 이제 그 돈 중에 한 7,500만 원 정도를 그래 너 이 돈 정도는 돌려줘라 회사에 이렇게 한 거고 그 돌려준 돈은 세월호하고 전혀 상관없는 돈으로 청해진의 일종의 채무를 갚아야 되는 돈인 거고 그 돈이 넘어가게 된 것을 자산으로 포함해서 청해진 안에서 내가 세월호 충당금을 받았다라는 개념인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균이가 낸 돈은 지가 횡령한 돈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돈이고 아무런 세월호와 연관된 추징금이나 이런 비용이 아닌데 이거를 묘하게 짜맞춰가지고 수습의 책임이 있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있는 것처럼 해서 뭔가 국가가 좀 삥을 뜯었다. 얘한테서 돈을 환수를 했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페이크인 거지. 근데 이제 그렇지 이해됐어. 않았어요? 상표권? 이름 관련한 돈도 사실은 그걸 진짜로 받는다기보다는 받아야 될 돈이 있어서 명목을 그렇게 지었다고 저는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새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만약에 권 PD가 나한테 상표권 아니, 새날이라고 얘기해. 예를 들면 새날이라고 얘기를 하면 비유가 좀 이상해. 그러면 제가 11년 동안 새날이라고 했으니까 그 11년 동안에 상표권 사용권을 내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 가시죠? 안 가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본인이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사용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냥 청해진 해운의 소속인데 그 명칭을 공식적인 이사회를 걸치지 않고 사용했거나 또는 뭐 남용했거나 뭐 이런 건데 그것도 7,5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임이나 이런 게 7,500만짜리 있었어요. 보통 터지면 몇백억, 몇십억이지. 7,500은 이거는 배임 횡령도 아닙니다. 그러면 값인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원점으로 한 번만 돌아가 봅시다. 세월호 사건 원점으로. 지금까지 일반인에게는 세월호 사건의 책임은 청해진 해운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막 음모론이네 뭐네 다 했던 거 다 잊어. 배가 운행을 하다가 평상시하고 아주 다르게 더 많이 과적한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급변침으로 무너졌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사건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봐야 될 것이 누구나 다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누가 이익을 받느냐만 일단 이야기해봐요. 청해진 해운이 본 이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누굽니까? 일단 금전적으로. 언딘이죠. 그렇죠, 언딘. 언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조작, 없어진 거. 하다못해 무슨 뭐 카톡의 메시지까지도 조작해서 지웠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으니까. 그것들 중에 합리적인 추론, 가장 첫 번째 기본은 해경이나 정부가 자기 자신들의 실수, 업무상의 과실 같은 것들을 덮으려고 했다. 그런 추정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좀 심하게 도를 지나쳐 지우지 말아야 될 때까지 싹 지워버리고 안 내놓고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 세월호 사건 자체를 이제는 다시 타겟팅이 저는 잘못돼 왔다고 생각해요. 청해진 해운에 번 이득도 없고 그리고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나고 유병원 회장은 사실상 구원파 분들이든 대체적으로 평가하기에 이 사람 어떻게든지 죽은 건 맞다. 발견된 시체는 좀 이상했지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앞으로 세월호 사건의 모든 행적은 왜 조작했느냐와 누가 이득을 받느냐 쪽으로 저는 타겟팅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추적 드라마 유병원 가족 추적 드라마 속에서 유대균이 사생활까지 완전히 침해가 된 상태였잖아요. 거의 뭐 팬틱 바람까지 다
대해 추적했고 엄청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이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 다시 곰 PD 말대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때 방송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냥 사고라면 누군가가 조작하지 않고 사고였다면 유병원이 즉시 달려가서 그 인양을 지휘하면 돼요. 그리고 국가한테 사고하고 모든 걸 다 유병원이 손해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보험을 탔든 사비를 털든. 그게 이제 원칙, 자본주의 원칙인 거잖아요. 그런데 유병원을 갑자기 현장으로 못 가게 막고 계속 추적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막 그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것까지 기억나요. 경찰이 개까지 끌고 다니면서 냄새 받으면서 이런 걸 막 하고 헬기 띄우면서 막 이런 추적 드라마를 쭉 썼잖아요.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썼을 겁니다. 이런 걸 쭉 진행하면서 누가 이익을 받냐 금정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언딘만이 이익을 받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박근혜가 이득을 받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당시 상황에는 부정선거가 막 발각이 되고 막 범국민적으로 막 분노가 치서 올라올 즈음해서 이 사건이 터졌어요, 사실은. 다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지금. 그다음에 간첩단 사건 허위 조작. 이게 지금 불거진 상태고. 그래서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휘청거리는 찰나에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는 박근혜가 최대 수혜자다. 그렇지. 네.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언딘이 최고 수혜자다. 이 두 개가 핵심이다. 저는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사건하고 관계돼서 조금 이제 한 달이 건너가는 거지만 그 당시에 이제 최재경이라는 애가 세월호 관련한 청해진 관련한 부분 안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최재경 검사가. 이 사람은 실제로 옛날에 BBK 사건을 무혐의 때렸던 사람이라서 이미 이제 친정부적인 성향이 있어서 얘가 제대로 검사를 하겠냐라는 얘기가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의심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추적 드라마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잘렸어요.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유대균이 체포가 되죠. 그리고 사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했던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뭔가 국면전이 확 돼버렸단 말이야.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이 최재경 검사가 그만두고 나가서 그 당시까지 이제 몰아간 거죠. 청해진이랑 유대균 쪽으로 몰아간 역할을 하고 그만뒀던 이 최재경이가 이번에 그만둔 우병우를 대신해서 정무수석으로 온다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회전문 인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걸려들었나, 이거하고 또 비교를 해볼 부분이 있다는 거지. 예,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뭔가 사건을 기획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한 몸뚱아리로 봅니다. 검찰도 걔네들 편이고 경찰도 걔네들 편이고 이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